교과서 한국사 2 읽기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 구조의 변화, 경제 생활, 그냥 일제강점기의 경제 구조와 변화, 그리고 그때 경제 생활을 알아볼 건데요. 처음에는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이제 자기들 땅으로 만들려고 이런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임시 토지 조사국 을 설치하고 토지 조사령을 공포를 하면서 이제 딱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토지의 소유권을 지들이 확립을 하고 지세를 공정하게 부담시키려는 것이라고 선전을 하였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이제 재정 확보, 그러니까 이 땅들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를 하고 이제 일본인이 한국의 토지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이제 그게 실질적인 목표였습니다. 이제 이걸 방식은, 원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정 시간 내에 직접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선전을 잘 안 했어요. 직접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못 가잖아요. 소유지를 인정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원래 이 땅 한 곳당 한 명만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때는 약간 한 땅당 여러 명이 그거 땅을 같이 관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명만 되니까 그건 이제 공유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신고를 못 하거나 약간 땅 소유가 없다고 치면은 통관부가 다 먹고, 나중에 동양측식 주식회사나 조선총독부의 소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까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지주의 소유권을 절대적인 법적 권리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영향입니다. 이제 대지주들이 등장을 해서 자기들의 경영을 확대를 했고, 이제 조선총독부가 땅이 많아지면서 수입도 많아졌습니다. 대신에 농민들은 좀 반대죠. 땅이 없어지면서 이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신 농사 짓는 걸 소작료라 하거든요. 농사 짓는 대신에 돈을 내는데 돈이 엄청 비싸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농사 못하는 땅을 태워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거나 다른 데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그리고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은 여기까지. 이 뒤로 산업까지 장악을 하는데,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서 회사령을 공포를 합니다. 이런 것들, 기본적인 약간 산업들을 다 자기들이 먹고, 약간 조금 저질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제조업, 매매업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조선인들이 이것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어업령, 산림령, 조선광업령 등을 공포를 해서 이제 자기들의 자원들을 다 자기들이 먹고 이익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도 건드렸는데, 원래 국민은행이었는데 이제 국가의 은행이었던 한국은행을 조선은행으로 바꾸고 조선식산은행이라는 은행을 새로 설립을 해서 이제 금융까지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철도망도 구축을 하고, 이제 여기에 길 같은 걸 많이 만들어요, 일본이. 그때 이제 항만시설도 나오고, 이 길이 생김으로써 이제 조선의 자원들을 일본으로 다 가져가고, 일본 상품을 여기로 이렇게 들여오는 거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조선식산은행은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조선의 산업 개발의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실상은 좀 달랐죠. 어쨌든 금융과 산업을 자기가 다 먹으려는 목적이 실제 목적이었습니다. 토지조사령, 회사령, 조선광업령이 있는데, 토지조사령은 아까 그 토지조사 사업 할 때 이제 신고해야 되고, 회사령은 회사의 설립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허가 안 해주면 못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검열 같은 것도 많이 하죠. 회사를 세울 때 자기들 마음대로. 조선광업령은 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들을 전부하여 조선총독에게 출원하여 허가, 여기도 허가예요. 얘네들 좀 성격이 비슷해요. 일단 무조건 허가를 받아서 검열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유리한 쪽으로 만드는 게 이 세계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산미 증식계획이라고 있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일본도 참여를 하는데, 일본이 이제 자원이 많이 부족해져요. 공업화도 그렇고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이걸 계기로
그러니까 도시 인구가 늘고 쌀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근데 농업 생산력은 이제 낮아져서 이제 식량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걸 실시를 해서 이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이게 쌀 생산량을 늘리려고 이제 뭐 개량하고 DNA 개량하고 뭐 농토 개간 뭐 밭을 논으로 바꾸거나 저수지 개방을 만들기 위해서 수리조합을 조직을 하였고, 이제 늦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약간 별로 효과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일본으로 이출되는 쌀의 양은 해마다 이제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는 쌀이 엄청 많아졌고, 소작료뿐만 아니라 종자 개량비, 비료 대금, 수리 조합비, 이제 농민들은 이걸 다 자기들이 다 떠맡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부담이 커졌겠죠. 그리고 생활이 엄청 어려워졌고, 이제 쌀이 이출이 되니까 이제 오히려 조선인들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약간 몰락하고 소작료랑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난리 나는 거죠. 일제 자본의 지배 강화. 이 뒤로 이제 세계대전 하면서 공업 제품을 수출을 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일본이. 근데 이제 이때 회사령을 폐지를 해서 회사 설립을 더 높이고 이제 신고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애들이, 일본의 대기업이 한국에 이제 딱 정착을 해서 이제 지들이 다 먹고 살아요, 거기서. 근데 이제 한국인은 이제 이거랑 좀 저질이죠. 이제 이런 제조업 분야 그대로 소규모 회사였고, 자본금과 생산액은 크게 차이가 났죠, 당연히. 얘는 엄청 대기업인데 여긴 소규모 기업이니까. 그리고 단순 노무직 같은 것도 많이 왔고, 노동자가 약간 저질 노동을 한국인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열악해지는 건 당연했고, 이제 일본이 또 자기 땅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을 한국에서 이제 관세를 없애서 이제 잘 팔리게 만드는 거예요. 잘 팔리게 해서 한국에서 잘 팔려서 자기 물건이 다 잘 팔려서 돈을 벌게, 그게 관세를 폐지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은 은령을 발표해서 이제 일반 은행 간의 은행까지 건드려요. 그래서 은행에서 자기 일본 자본의 지배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한국에서 전쟁 물자를 수탈을 했는데, 아까 전에 산미 증식 계획처럼 약간 수탈을 합니다. 약간 식량이랑 군사 물자처럼. 대공황 때문에 일본이 많이 힘들어지는데, 이제 이 만주, 한국, 일본 본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지대를 만들거든요. 뭐 공업, 정밀공업, 농업 원료 이걸로 나눠서 조선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업 제품의 원료를 이제 제공을 하려고 자기네 나라 애들한테 남면 부양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일제는 한반도 남부지방 농민에게는 면화를 재배하게 하고 이제 다 그냥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병참 기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국을. 이제 대륙 침략에 필요한 게 전쟁하려고 약간 기지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발전소 세우고 기계 공업에 투자를 하고 해서 병참 기지화 정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나눠서 공업을 분업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하니까 약간 지역별로 각기 다른 공업 구조가 형성이 되었고, 뭐 소비재 공업, 중화학 공업, 농업 공업 이렇게 해가지고 불균형도 심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그런데 농촌의 상황인데, 일반인들의 상황은 대공황인데 자기들이 더 수탈을 해요. 그러면 완전 안 좋아지겠죠, 그냥. 그래서 농민운동이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조선총독부가 무마를 하고자 농촌진흥운동을 실시를 했는데, 약간 기만하는 거죠. 그런 농민 개인의 책임과 정신력만을 강조하고 얘만 강조를 하고, 이런 약간 물리적인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제는 조선 농지령이라는 걸 개정을 해서 이제 농촌 경제를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실제 과정에서 이제 소작농이 많이 횡포를 부리는데 그거를 통제를 하진 않고 오히려 옹호를 했어요. 그래서 소작료가 계속 높아지고 농민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농촌의 문제를 결과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제 전시 물자 수탈. 1938년에 일제는 국가총농업법, 이거 그 수탈 느낌이에요. 아까 전처럼.
제정하여 한국에서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을 본격화하였다. 또한 조선 총독부는 주요 산업통제법을 바탕으로 지하자원 개발, 가공공업 뭐 이런 것들을 다 통제를 해요. 지리하려. 그래서 지화자원 약탈하고 세금 엄청 높이고 그다음에 뭐 금품 모금해서 자기들이 쓰거나 뭐 약간 뭐 자원금이라고는 하는데 강요를 해서 강제로 뜯는 그런 돈을 뜯었고, 공실대조라는 걸 실시를 해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금속 제품을 다 빼앗았어요. 무기가 다 수탈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건 다 수탈을 하고 미국 공출제도 실시를 해서 쌀을 다 가져와요. 그래서 산미증식계획도 이걸로 다시 시작이 되고,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가 식량 배급제, 이것도 약간 비슷한데 이제 식량 배급제를 실시했습니다. 얘는 약간 제외인 것 같고 이렇게 세 개가 수탈하는 정책이에요.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생산량이고 공출량이 이 정도 이씩 있습니다. 공출 비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점점 나가는 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식량도 부족해지고 한국인들이 살기가 어려워지겠죠. 아까 전에 만주로 이주를 해서 이제 그 토지가 없어지니까 만주로 이동을 해서 사는 한국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강제 이주도 합니다. 뭐 미주 한인 활동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